일본이 대만이 지진으로 인해 크나큰 피해를 보고 전 국민들이 혼돈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연일 여진과 도시 곳곳에 싱크홀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한국의 경쟁인 일본,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의 위기도 같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반도체 산업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 미래를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1980년대 후반 일본의 한 반도체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젊은 엔지니어였던 저에게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그야말로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히타치, 도시바, NEC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죠. 도쿄 외곽의 연구소에서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공정을 연구하며 보냈던 시간들. 일본의 기술력은 압도적이었고 우리는 그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소로 출근할 때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가슴이 뛰었죠. 연구소의 하루는 항상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시작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실험과 데이터 분석. 때로는 며칠 밤을 새우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가 세계 전자산업의 심장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주말에도 자주 연구소에 나왔습니다. 실험실 안에서는 늘 긴장감이 감돌았죠. 클린룸에서 작은 먼지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함을 추구하는 장인정신. 그것이 바로 일본 반도체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회사 내 분위기가 조금씩 무거워졌고 연구 예산이 점점 줄어들었죠. 일본의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반도체 산업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곳곳에서 불안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신규 프로젝트가 줄어들었고 해외 경쟁사들의 약진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자신감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죠. 그때 저는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뉴스였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소식이 들려왔고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연구실에서 퇴근하면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이 점점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세계를 지배하던 일본의 자부심이 느껴지던 그 불빛들이 이제는 서서히 꺼져가는 것만 같았죠.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달빛 아래서 자주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대로 일본에 남아있는 것이 맞을까? 연구소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열정 넘치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이제는 회사의 구조조정 소식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대화의 주제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면 한숨 소리가 더 자주 들리곤 했죠. 퇴근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고향 생각을 하며 보내는 밤이 많아졌죠. 한국의 뉴스를 찾아보는 일도 잦아졌고 그러다 우연히 삼성전자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한다는 내용이었죠. 밤새 고민했습니다. 안정적인 일본 생활을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도 귓가에 맴돌았죠. 결정적인 순간은 제 상사와의 대화에서 왔습니다. 퇴근 후 이자카야에서 마주 앉아 일본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묻는 제 질문에 상사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던 것 같네. 그의 목소리에서 체념과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죠. 일본에서의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한국의 새로운 도전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퇴사를 결정하고 짐을 싸면서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후지산을 바라봤습니다. 8년간의 일본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일본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서운함과 동시에 이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일본 반도체 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작별 인사를 하는 동료의 어깨를 두드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리라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설렘과 동시에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져 갔죠. 귀국 후 삼성전자에 입사한 저는 곧바로 차세대 반도체 연구에 투입됐습니다. 기흥 캠퍼스의 연구소는 제가 일본에서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더 현대적이고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마치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대한 심장 같았습니다. 연구소에서의 첫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소개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네요. 김도연 수석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경험한 귀한 인재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 말씀에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삼성의 연구 속도는 일본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한 달이 1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새벽까지 이어지는 실험, 끝없는 토론, 그리고 숨가쁜 개발 일정. 하지만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젊은 연구원들의 열정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한번 해보죠, 뭐. 라는 태도로 달려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과감한 시도들이 매일같이 이뤄졌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고 저희 팀은 혁신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새로운 공정 개발에 성공했고 수율도 크게 높였죠.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진정한 기술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죠.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이 급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TSMC의 성장세가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탁 생산 업체로만 여겼는데 어느새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SM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교류 차원의 미팅을 제안해왔죠. 대만 본사에서 온 임원진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인재 영입이 아닌 차세대 공정 개발의 핵심 인력으로 저를 원한다는 걸 말이죠. 제시된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연봉은 현재의 2배, 연구 환경은 최상급, 더불어 제가 원하는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율성까지.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죠. 삼성에 대한 애착이 컸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연구소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냐, 현재의 안정이냐. TSMC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배신자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죠.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학회에서 만난 TSMC의 연구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건 TSMC가 단순한 파운드리 기업이 아니라는 거였죠. 반도체의 미래를 바꾸려는 진정성 있는 도전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달의 고민 끝에 TSMC행을 결정했습니다. 팀장님께 사직 의사를 전했을 때 긴 침묵이 이어졌죠.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라는 짧은 말씀과 함께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네요. 동료들과의 작별도 쉽지 않았습니다. 몇몇 후배들은 저를 찾아와 왜 떠나시나요? 라고 물었죠.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더 나은 조건 때문이 아니었으니까요. 새로운 도전, 그리고 반도체 기술의 다음 단계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마지막 출근날 연구소를 둘러보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모든 순간이 소중했죠. 밤샘 작업을 하며 동료들과 나눈 농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을 때의 환호성, 실패했을 때 서로 위로하던 순간들까지. 대만행 비행기를 타기 전 인천공항에서 문득 떠올랐습니다. 5년 전 같은 자리에서 느꼈던 설렘과 불안감. 이번에는 좀 더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했습니다.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 도착했을 때 TSMC의 담당자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함께 반도체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신주 과학단지에 있는 TSMC 본사에 첫 출근하던 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제는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할 때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의 경험이 이곳에서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TSMC에서의 생활도 어느덧 10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공정개발 책임자로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죠. 하지만 2023년 일본 정부가 구마모토 공장 설립을 제안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불안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위해 수조 원의 지원금을 제시하며 TSMC를 끌어들이려 한다는 소식이었죠. 경영진 회의에서 저는 단호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20개월 안에 공장을 완공하겠다는 계획은 너무 위험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그렇게 서둘러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마모토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까지 상세히 설명했죠. 하지만 경영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김 박사님,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는 데다 소니와 덴소도 투자를 약속했어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제 주장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퇴근 후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주 과학단지의 밤 풍경이 평소와 달리 무겁게 느껴졌죠. 일본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진의 위험성,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구마모토 현지 답사팀의 일원으로 참여하라는 거였죠.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구마모토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지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불안한 땅으로 보였습니다. 현지 조사 과정에서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정기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었죠. 최소한 내진 설계를 최고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저는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책임자들은 이미 정해진 일정에만 관심이 있었죠. 어느 날 밤 구마모토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소산이 보였죠. 활화산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화산 활동은 지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본사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질학적 위험성, 자연재해 대비의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공사기간 연장의 당위성을 강조했죠. 하지만 경영진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와 약속했습니다. 20개월 안에 반드시 완공하겠다고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대부분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한 동료가 말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 건설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매일 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안전성 검토를 거듭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고 과거의 지진 기록을 분석하고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를 찾아냈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개선안을 계속해서 제출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생산 라인이 멈출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어요. 경영진 회의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리는 최신 기술로 충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죠. 결국 공사는 시작됐고 예정된 대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매주 공정률 보고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일본 현지 기술자들의 얼굴에서도 불안감이 읽혔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에서 일하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다는 걸요. 모든 의사결정은 이미 끝났고 남은 건 그저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구마모토 공장은 결국 20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건설의 기적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위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공식 날 축하하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2024년 초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연구소에 출근했을 때였죠.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이었는데 순식간에 강도가 커졌습니다. 진도 7의 강진이었습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제가 외치자마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연구원들과 함께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왔죠. 마당에 모인 직원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공장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하자마자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공장 클린룸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췄어요. 모니터에는 빨간 경고등이 가득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으니까요. 김 박사님, 피해 상황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공장장의 요청에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과 벽에 난 균열, 쓰러진 장비들, 그리고 멈춰버린 생산 라인. 모든 것이 제가 악몽에서 보았던 그대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균열이 아닙니다. 구조물 자체가 손상됐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수천억 원어치의 웨이퍼가 파손됐고 장비들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닥칠 상황이었습니다. 경영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죠. 복구에 최소 한 달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술팀의 보고에 임원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고객사들과의 계약, 납기일, 손실액.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멀리 보이는 공장의 불빛이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예전에 작성했던 지진 위험성 보고서를 꺼내봤죠. 그 안에 적힌 모든 경고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더 철저히 준비했어야 했는데. 한 임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주식시장은 이 소식에 즉각 반응했고 TSMC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충격이 가해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구마모토 공장이었습니다. 대만보다 더 잦은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 무리하게 지어진 공장. 저는 그곳이 언제 같은 상황을 맞이할지 두려웠습니다. 일본 현지 기술진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며칠 후 경영진은 피해 상황을 축소 발표하려 했습니다. 시장과 고객사들의 불안을 잠재워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강하게 반발했죠. 이런 식의 대응은 더 큰 문제를 부를 뿐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상황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연구소에 젊은 엔지니어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들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 겁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예상보다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정밀 장비들의 보정이 전부 어긋났고 클린룸의 완벽한 무균 상태를 다시 만드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죠. 매일 쏟아지는 항해 전화와 이메일을 받으면서
우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클린룸을 둘러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제 시간도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걸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TSMC에서 쌓은 모든 것들이 이 지진으로 인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연구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이어지는 여진 속에서 저는 다음 걸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라는 걸 마음 깊이 알고 있었죠.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대만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TSMC 경영진은 만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합시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이제는 제가 가진 모든 경험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해 써야 할 때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일본에서 10년 전 대만에서 느꼈던 설렘과는 달랐죠. 이번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제는 실수할 여유가 없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2달의 휴식 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첫 출근하던 날 공사 현장의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현장이었죠. 건설 책임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의 경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 대비 설계에서요. 첫 회의에서 저는 TSMC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죠. 그들의 눈빛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평택 프로젝트는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어떤 프로젝트와도 달랐습니다.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었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내진 설계였습니다. 진도 9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설계팀장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매일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기초 공사부터 남다른 수준이었죠. 일본과 대만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철저함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완성도라면 정말 안전하겠네요. 현장 엔지니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의견이 존중받았고 안전과 관련된 제안은 즉시 검토됐죠.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경영진의 이런 태도는 제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밤 공사 현장을 혼자 둘러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꿈꾸던 완벽한 반도체 공장이라는 걸요. 일본에서의 경험, TSMC에서의 교훈, 모든 것이 이곳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창의력은 놀라웠죠. 박사님,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며 저도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평택 캠퍼스의 모습이 달라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달라진 풍경을 보는 것이 즐거웠죠.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동료들과 자주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던 중에 특별한 발견을 했습니다. 평택의 지질학적 특성이 반도체 공장에 이상적이라는 거였죠. 이곳은 천혜의 요지입니다. 지진의 위험도 적고 집안도 안정적이에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평택의 지리적 이점도 켰습니다. 군사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면서 물류 이동이 편리한 곳이었죠. 우리는 최고의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완공된 건물 일부를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바친 반도체 산업. 일본에서 시작해 한국, 대만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긴 여정. 그 모든 경험이 이곳 평택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멀리 수도권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불빛들 속에서 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될 평택.
이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반도체 강국의 꿈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2024년 1분기 세계 반도체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6조 원 달성.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택 연구소의 회의실에서 실적 발표를 지켜보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TSMC가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 삼성전자는 흔들림 없이 전진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기술력이었습니다. 4나노 공정 수율 90% 달성, 3나노 공정 양산 성공, 게다가 2나노 개발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이제는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TSMC를 최고로 꼽았지만 이제는 삼성전자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SAMSUNGS 테크놀로지 리더십이라는 헤드라인이 세계 유수의 매체를 장식했습니다. 그때의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연구소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넘쳤죠. 박사님, 우리가 진짜 해냈어요. 그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직접 평택을 방문한다는 거였죠. 삼성의 기술력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 그의 발언은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쫓아가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서 나가고 다른 기업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시대가 된 겁니다.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HBM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메모리를 만들어냈죠. SK하이닉스와의 경쟁도 치열했지만 그 경쟁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한 메모리 반도체의 종주국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였죠. 평택 캠퍼스의 클린룸에서 작업하다 보면 가끔 멍하니 생각에 잠깁니다. 30년 전 일본에서 처음 반도체를 배우던 그 시절. 그때는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열정, 우리의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해외 고객사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TSMC를 고집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삼성을 먼저 찾아옵니다. 당신들의 기술력을 신뢰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죠. 우리가 이뤄낸 성과를 세계가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연구소 복도에는 우리가 개발한 칩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매일 아침 다짐합니다. 우리는 반도체 역사의 새 장을 쓰고 있다고.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신입 연구원이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제가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게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라는 자부심을요. 밤늦게 연구소를 나서며 평택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 기술 혁신의 상징,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된 곳, 바로 이곳 평택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신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요즘 들어 자주 세계 지도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TSMC의 대만 공장, 일본 구마모토 공장, 그리고 우리의 평택 캠퍼스. 이 세 곳의 위치를 보고 있노라면 왜 평택이 최적의 선택인지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대만은 지금 매우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죠. 제가 TSMC에 있을 때도 항상 이 위험을 걱정했습니다. 수많은 고객사들이 대만 리스크를 우려하며 대안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죠. 일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마모토는 지진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에요.
제가 일본에서 일할 때 경험했던 그 불안감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봤을 때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택은 다릅니다. 우선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전 세계의 반도체 공장들을 다녀봤지만 이만큼 안정적인 곳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반도체 공장의 최적지입니다.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가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안전성입니다. 평택은 미군 기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건 엄청난 이점이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전략적 판단이었죠. 한 임원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물류 측면에서도 평택은 최적의 위치입니다. 평택항이 가깝고 인천공항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나죠. 육해공 모든 운송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 이건 반도체 산업에서 엄청난 강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납품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느 날 해외 고객사 임원들이 평택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이곳은 정말 완벽한 장소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최고의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안전관리실에서 근무하는 동료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백 가지의 안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큰 안전장치는 바로 이곳 평택이라는 위치 자체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평택을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부러움이 느껴지죠. 어떻게 이런 완벽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부심이 넘칩니다. 우리는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먼저 내다본 겁니다. 연구소 옥상에서 바라보는 평택의 전경은 언제 봐도 장관입니다. 드넓은 부지의 우뚝 선 공장들,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진 서해의 풍경. 이곳에서 저는 미래를 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찬란한 미래를요. 얼마 전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가 되어가고 있어. 이곳 평택이 바로 그 증거야. 세계 정세가 불안정할수록 평택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운이 좋아서 이곳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치밀한 계산과 전략적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한국은 이제 세계 반도체의 안전기지입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평택 캠퍼스의 불빛이 마치 별자리처럼 반짝입니다. 그 불빛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세계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중심이라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 그렇습니다. 평택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우리의 미래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만 대 일본이라는 구도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됐죠. 이제는 삼성 대 SK하이닉스라는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특히 HBM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위치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죠. 한국이 만드는 HBM이 세계 최고입니다. 엔비디아 CEO의 이 한마디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은 세계 반도체 기술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기술을 발표하면 SK하이닉스가 이를 뛰어넘는 혁신을 선보이고 다시 삼성이 이에 응답하는 시기죠. 우리의 경쟁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는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해외 언론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불가능이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평택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봅니다.
30년 전 제가 일본에서 처음 반도체를 배울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최근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일본, 미국, 유럽. 심지어 한때 우리의 스승이었던 나라들도 이제는 우리에게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 반도체 산업의 표준이 된 거죠. 한 후배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구소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불빛이 마치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팔로워가 아닌 리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근 연구소에 새로 부임한 신입 연구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포부를 들으며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계 최고가 될 겁니다. 이미 우리는 최고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들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세 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기술을 배웠고 대만에서 혁신을 경험했으며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반도체 강국입니다. 며칠 전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경비 아저씨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다짐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평택에서, 기흥에서, 화성에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반도체 신화는 계속해서 새로 써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이제는 우리가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더 눈부신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신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AI라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전 50년 동안 변화해 오던 것이 단 10년도 안 돼서 그만큼의 변화를 다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으로 다시 한번 세계 5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눈물 하늘솜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